3월 24일 베스트픽 주요 뉴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시장. 와, 정말 한마디로 팽팽한 줄다리기 그 자체였습니다. 코스피가 어제 하락을 딛고 다시 일어서긴 했는데 이게 마냥 순탄하게 오른 건 아니었죠. 하루 종일 매수 세력과 매도 세력이 그냥 엎치락 뒤치락 정말 치열하게 싸우더라고요. 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코스피가 2.74% 오르면서 5,500선을 다시 찾아왔습니다. 어제 크게 빠졌던 걸 생각하면 정말 다행이죠. 근데요, 이 숫자만 보면 안 돼요. 그 안에 숨겨진 이야기가 훨씬 더 중요하거든요. 장 시작하고 나서는 무려 4% 넘게 막 치솟았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그 상승분을 일부 반납했다는 거. 이건 뭐 의미할까요? 네, 맞습니다. 시장의 불안감이 여전히 어마어마하다는 거죠. 투자자들이 아직 이제 진짜 바닥 찍고 가는구나 하는 확신이 없는 거예요. 자, 그럼 오늘 시장의 이 줄다리기의 주인공들이 누군지 한번 보실까요? 바로 이겁니다. 외국인 투자자 대 개인 투자자. 지금 보시면 이달에만 외국인들은 22조 원을 팔아치웠어요. 그런데 개인 투자자들이 무려 26조 원을 사들이면서 그 물량을 다 받아낸 거죠.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외국인들은 뭐 환율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불안하니까 일단 돈을 빼는 건데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은 지금이 기회다, 싸게 살 절호의 찬스다 하면서 시장을 딱 버텨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시장이 그렇게 출렁했던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이 팽팽한 힘겨루기 때문이었던 거죠. 시장이 얼마나 불안한지 보여주는 또 하나의 증거가 있습니다. 바로 사이드카 발동 횟수인데요. 사이드카가 뭐냐면 시장이 갑자기 급락하거나 급등할 때 잠깐 진정 좀 하자 하고 거래를 잠시 멈추는 일종의 안전장치거든요. 그런데 이게 최근 2달 동안에만 무려 10번이나 발동됐다는 겁니다. 10번이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 예전 금융위기 때 이후로 가장 많은 수치예요. 지금 시장이 얼마나 살얼음판에 걷고 있는지 이 숫자 하나가 그냥 다 말해주고 있는 거죠. 좋습니다. 그럼 도대체 무엇이 시장을 이렇게 불안하게 만드는 걸까요? 우리 투자자들의 힘만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이 불안감의 뿌리. 네, 바로 외부 요인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큰 충격은 역시 이거였습니다. 지정학적 리스크.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공격 계획을 5일간 멈춘다고 발표했죠. 이 소식이 딱 나오자마자 투자 심리가 그냥 콩콩 얼어붙었어요. 이거 전쟁 나나? 아니면 괜찮나? 이런 불확실성이 커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사람들은 안전한 곳으로 돈을 옮기게 되고 주식시장 같은 위험 자산에서는 돈이 빠져나가게 되는 거죠. 바로 직격탄을 맞은 겁니다. 그 영향이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드라마틱하게 나타난 곳이 바로 원자재 시장이었습니다. 특히 국제 유가를 보세요. 저 발표 하나에 하루 만에 10% 넘게 폭락을 했습니다. 이게 그냥 정유회사 주가만 떨어지는 문제가 아니에요. 전 세계 경제가 앞으로 위축될 수 있다는 그런 불안감의 신호탄으로 작용한 거죠. 그리고 여기에 기름을 붓는 게 또 하나 있었죠. 바로 환율입니다. 원달러 환율이 1,510원을 넘어버렸어요. 계속해서 원화 가치가 떨어지고 있다는 건데, 자,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식으로 돈을 벌어도 나중에 달러로 바꿔갈 때 환율 때문에 손해를 본다면? 이거 정말 매력 없죠. 이 환율 부담 때문에 외국인들이 한국 시장을 더 빨리 떠나게 만드는 겁니다. 와, 정말 복잡하죠? 이렇게 어려운 시장 상황 속에서 저희 설명이 여러분의 투자 방향을 잡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있다면 딱 1초만 시간을 내서 구독과 좋아요 한번 꼭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저희가 더 좋은 내용을 만드는 데 정말 큰 힘이 되거든요. 자, 그럼 이렇게 한치 앞을 보기 힘든 안개 속 같은 시장에서 과연 돈은 어디로 흐르고 있을까요? 특히 지금 시장을 든든하게 받쳐주고 있는 우리 개인 투자자들의 돈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300조 원 규모의 거대한 ETF 시장을 보면 지금 투자자들의 마음을 정말 투명하게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이 차트 좀 보세요. 정말 재미있지 않나요? 한쪽에서는 시장이 오를 거다에 베팅하는 아주 공격적인 레버리지 ETF로 돈이 45%나 물리고 있고요. 다른 한쪽에서는 아니다, 위험하다 하면서 채권이나 달러 같은 안전자산으로도 돈이 들어가고 있어요. 이게 뭘까요? 네, 바로 불안감과 기대감이 딱 공존하는 투자자들의 복잡한 심리가 그대로 드러나는 대목입니다. 오를 것도 대비하고 떨어질 것도 대비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의 참여가 얼마나 뜨거운지 보여주는 결정적인 숫자가 여기 있습니다. 바로 투자자 예탁금인데요. 이게 뭐냐면
나 이제 주식 살 거야 하고 증권 계좌에 넣어둔 대기 자금이거든요. 이게 하루 만에 무려 5조 원이 늘었습니다. 5조 원이요. 이건 정말 역사적인 수준이에요. 요즘 동학개미 운동이라고 하잖아요. 그 열기가 얼마나 대단한지 이 숫자 하나로 그냥 설명이 끝나는 거죠. 하지만요, 이렇게 뜨거운 열기 속에서 우리가 반드시 경계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반대 매매의 증가입니다. 반대 매매 들어보셨죠? 쉽게 말해서 빚내서 주식을 샀는데 주가가 뚝 떨어지니까 증권사에서 더 손해보기 전에 강제로 팔아버릴게요 하는 거거든요. 이게 늘고 있다는 건 안타깝게도 무리하게 빚을 내서 투자했던 분들이 큰 손실을 보고 강제로 시장에서 쫓겨나고 있다는 아주 위험한 신호입니다. 꼭 기억하셔야 해요. 자, 그럼 이렇게 정신없는 시장 속에서도 오늘 유독 빛났던 섹터들은 어디였을까요? 오늘 시장의 주인공들을 빠르게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역시나 시장의 주도주는 반도체와 AI였습니다. SK하이닉스 목표 주가가 193만 원까지 올라가는 등 기존 강자들은 여전히 굳건했고요. 특히 주목할 건 AI 데이터 센터 관련주들이에요. 1년 만에 173%나 올랐다고 하니 정말 엄청나죠. 광반도체 기술처럼 새로운 AI 핵심 기술에 대한 시장의 기대감이 얼마나 큰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미래는 역시 AI다라는 믿음은 변치 않는 것 같네요. 배터리랑 바이오 쪽도 한번 볼까요? 배터리 섹터는 에너지 저장 장치, ESS 수요에 대한 기대로 반등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고요. 그리고 바이오 쪽에서는 정말 대단한 소식이 있었습니다. 삼천당 제약이 드디어 주당 100만 원을 넘어서면서 새로운 황제주에 등극했습니다. 와, 대단하죠? 한 주에 100만 원이라니. 신약 개발에 대한 기대감이 얼마나 큰지 돈이 이쪽으로 쏠리고 있다는 걸 확실히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IPO 시장 열기는 여전히 활발 타오르고 있습니다. 인벤테라 청약 경쟁률이 무려 1913대 1이었어요. 증거금만 4조 6천억 원이 몰렸다고 하니 정말 상상 초월이죠? 하지만 여기서 잠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게 있습니다. 바로 K뱅크 사례죠. 상장할 땐 기대가 컸는데 지금은 공모가보다 20%나 아래에서 거래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IPO 투자 물론 매력적이지만 항상 이런 위험도 있다는 점 잊지 마셔야 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요. 지금 시장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우리 투자 환경을 바꿀 아주 중요한 변화들이 예정되어 있거든요. 여러분의 투자 전략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게임의 룰이 어떻게 바뀌는지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크게 세 가지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이제 기업들이 자사주를 사면 의무적으로 소각해야 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주식 수가 줄어드니까 기존 주주들의 가치가 올라가는 효과가 있거든요. 무려 60조 원 규모라고 하니까 영향이 크겠죠? 두 번째, 코스닥 시장에 승강제가 도입됩니다. 잘하는 기업은 위로, 못하는 기업은 아래로. 시장이 더 건강해지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9월부터 주식시장 거래 시간이 늘어납니다. 우리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대응할 시간도 늘고 기회도 더 많아지겠네요. 네, 오늘 시장을 쭉 돌아보니 정말 수많은 변수들이 얽히고 설킨 팽팽한 줄다리기 한판이었습니다. 외부 충격도 있고 안에서는 힘겨루기도 치열하고 심지어 앞으로는 게임의 룰까지 바뀐다고 하니 정말 정신이 없죠. 하지만 이런 변동성 속에는 분명히 기회도 함께 숨어 있습니다. 자, 이 기회와 위험 속에서 여러분의 다음 한 수는 무엇이 될까요? 오늘 저희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그 다음 수를 결정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